이제 10월 29일 일요일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죠.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유가족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참석할지 안 할지 이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어요. 예. 오늘 이제 시민 추모대회가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정을 보면은 최초에는 이제 이 시민단체들하고 유족들이 이거를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가 불허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야당하고 같이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내준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참여하는 거는 정치 집회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직접 좀 추모 행사에 참여를 이제 요청해 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정치 집회 성격에 짙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도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 이게 이제 야사당의 이제 공동 주최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가족 측이 이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다가 야당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가 그럼 주최해서 야당을 빼기로 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공동주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다시 참석해 주기를 이제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 측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서울광장 시민 추모대회에 정중히 초청한다. 유족들 옆자리를 비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고 여당 지도부는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통령이 공식 참여는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 집회가 결코 될 수 없지 않냐.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은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에어포스 원 오마이 TV하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오마이 TV에서 이제 에어포스 원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의 행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이 어디를 가든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면은 그게 대통령의 집회가 되는 것이지 정치 집회가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어제 우리가 소개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고 뭐 이태원 유가족들은 안 만나고 이게 좀 정치적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행사에 가지 않더라도 뭐 유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뭔가 다른 행사를 또 더 오히려 주체적으로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 참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국감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MBC가 1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보도를 했는데요. 뉴스데스크에 어제 보도된 뉴스 영상 김상훈 기자 보도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뒤 첫 진술 조서. 조사에 앞서 박 구청장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밥도 거의 못 먹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조사할 수 있겠냐고 묻자 정신력으로 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박 구청장에게 참사 석 달 전 지역 방송 출연 영상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다. 저도 그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검사가 책임자 맞냐고 물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맞긴 한데 군중 통제나 질서 유지는 경찰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나서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1. 연간 안전계획은 취임 전 작성됐다. 2. 예측이 불가능했다. 3. 헬로윈은 지역 축제가 아니다. 미리 준비한 듯 번호까지 붙여 책임이 없는 이유 12가지를 늘어놓습니다. 특히 신이 아니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며
사람들도 사고 날 줄 몰라서 온 것 아니냐고 검사에게 되묻습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니까 대형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예. 짓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데 레지스탕스님이 159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예. 사과 책임지는 게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앞서서 이렇게 언론 보도로도 나왔지만은 본인의 책임은 굉장히 부정하고 있고 이건 경찰의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후의 행보들이 굉장히 조금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보석으로 나왔는데 이게 병보석이거든요. 몸이 아픈데 또 갑자기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첫 출근할 때는 뭐 유가족들이 막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좀 확인된 바로는 전혀 뭐 아무런 그 재지나 뭐 거리낌 없이 모든 이제 구청장으로서 활동도 하고 예를 들면은 모든 거의 행사에 다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출마하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한 3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는 다 가가지고 얼굴을 알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지난 추석에서도 예를 들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본인이 메시지 추석 인사 메시지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에서도 좀 이게 뭐지? 약간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리고 요 서울 경찰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사 보름 전에 서울 경찰청 정보부는 헬로윈 대회 부담 요인 보고서에서 10만 명 이상 운집할 거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은 공식 기록상으로 4차례 비슷한 보고를 받았고 2차례 이제 대책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고를 받고 사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똑같은 보고를 받은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청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문제다라고 위에 이제 좀 어떤 책임을 돌리는 건데 제가 경찰청장이라면 바로 자르겠습니다. 자신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최고 베테랑인 류미진 총경의 상황관리관 근무를 섰는데 업무를 해태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또 부하 직원한테도 좀 화살을 돌렸다. 위아래를 다 돌렸네요. 위아래를 다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윗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본인이 뭐 실무를 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유임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사 1년이 지났는데 이 책임 떠넘기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참사 당일에 술을 마시고 잠들어서 뒤늦게 이태원 상황 이제 파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어떻게 보면 뒤늦게 알았으니까 구조와 사고 대응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파견 근무자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뭐 문자로 전달을 받았다는 KBS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명 구조나 이 상황 수습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윗선에 심기경호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소식을 처음 들은 거는 이제 새벽 0시 14분 그때 이제 지방에 이제 캠핑을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죠. 가장 먼저 통화한 거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수행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 통화한 사람이 박모 치안감. 이 사람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치안관과는 새벽 0시 34분에 통화한 뒤 새벽 1시 무렵까지 모두 9차례 연락을 시도해 3번 통화하고 5차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새벽 0시 51분 박 치안감이 보낸 문자는 대통령께서 이제 V라고 보통 VIP라고 보통 네. 표시를 하는데 V께서 관계자들에게 전화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는 도로 혼잡 말씀 중이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 중인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박치안감이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알려준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로 전달을 한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뭐 하고 우리 윗선은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알겠다. 서울청장 현장 도착 지휘 중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고요. 홍보 담당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이제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자체 주최 측을 상대로 이제 안전 조치 책임 등을 확인 예정이라는 이제 얘기였는데요.
사회관 50분 동안 새벽 1시 무렵 기상을 해가지고 50분 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한 거는 모두 21차례인데 이 중에 절반인 10번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경찰한테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21번 중에 10번이. 예,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윤익은 청장이 청장이.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있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휴,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어제 열렸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예,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열린 행안위 국감회의에서도 유족들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다시 한번 사과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정한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둔 소회나 아쉬웠던 점 뭐 이렇게 묻는 말에도 다시 한번 이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좀 책임을 많이 회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이제 사과하는 모습 이런 쪽으로 태도가 조금 변한 거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뭐 보궐선거 영향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사 일주기 앞두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뉴스 댓글 서비스 닷새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도에 타임톡 서비스를 이제 중지한다라는 건데 타임톡은 이제 카카오 다음이 지난 6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서비스죠. 그래서 네. 카카오 단톡방처럼 이렇게 띡띡 네, 올라가게 돼 올라오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용 시간은 기사 발행 후 24시간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던 게 야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 왜 국가가 책임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가해 논란 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댓글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난 25일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댓글로 입을 수 있는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낸 상태입니다. 네. 어제 속보로 잠시 전해드렸는데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어제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당의 쓴소리하는 비응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이 통합에 올리는 인사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비추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제 가슴 따뜻하고 항상 통합해야 된다고. 이 발언들을 보면 이 인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 이미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쓴소리 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쓴소리는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은 사실 현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이거 맞는 인사냐라고 하니까 제 가슴은 따뜻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비판을 아예 그냥 뭔가 의식한 이런 발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혁신과 통합이라는 과제가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거든요. 혁신을 하려면은 사실은 누군가를 쳐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또 다 통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지금 혁신이나 쓴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은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은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것 좀 말씀드리면은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설명 들어갔지만 그리고 네. 이제 여성이 7명이 들어가서 여성과 청년을 좀 전면에 배치했다. 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어제 뉴스원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경로했다. 경로했다. 이게 언론은 왜 유출됐느냐. 경로해서 지금 누가 그 회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뉴스원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 전화를 기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한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왜 이런 거 유출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수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민생특위에 들어갔던 분이 두 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선아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과 정혜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분이 이제 민생특위 민생 119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게 조수진 의원이 이제 밥 더 먹기 운동 얘기했다가 이게 거의 그쵸. 이제 네. 뭔가 활동이 좀 흐지부지 됐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소희 세종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8 전당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했고 김기현 대표 지도부 법률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니까 김기현 대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혁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다. 예. 13명이라는 것도 원래 당초 한 7명 정도 예상했다가 상당히 늘어난 수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혁신위원들의 몇몇 중에 내년 총선에 나올 걸로 유력한 인사들이 좀 많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오신환, 김경진 그리고 박성중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3명 다 출마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뭐 김경진, 동대문, 오신환, 광진, 뭐 이제 박성중 의원은 이제 서초에 다시 3선 도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정선화, 뭐 전주 정혜용, 대구, 뭐 이소희, 세종 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전현 뭐 시의원 아니면 부시장, 시장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사실상 출마 예정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혁신위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총선 기획단도 꾸리고 여기서 인재 영입당도 다 별도로 지금 꾸려지는데 뭘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파격적으로 공천도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야 본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의 유리하게 이렇게 공천도를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뒷말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셉이 어쨌든 좀 뭔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민주당 아까 인력 인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6월 20일 날 그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그때 7명이었거든요. 네. 그때 7명이었는데 이게 13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아이돌 그룹 이렇게 점점 숫자 늘어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그 정책위 의장에는 이계호 의원 임명했어요.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사실은 약간 예측 기사가 상당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충청권 그리고 여성 이런 것들을 조금 관련된 인물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친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 충청과 호남이 두루 안배된 인선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계로 친명계죠. 분류가 예, 예. 되는 거고 이제 이낙연계가 이계호 의원으로 보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어제 전현직 원내대표들 만났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당무 복귀하면서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합을 원팀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들이 우려하는 바도 뭐 듣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지만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어제 나왔던 분들이 홍익표,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원 뭐 하면은 민주당에서 좀 힘 좀 쓰는 분들 3선에서 네. 거의 5선까지 지금 다망라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찬을 겸한 이제 간담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여기 이 의원들이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여러 의견들을 조언을 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면 김선영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국민의힘 예. 탈당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8명 그리고 민주당이 7명이라서 의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더 다수당이라서 좀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제 구청 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한 명의 탈당이 아니라 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선영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힘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토대로 이제 탈당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분하고 제가 같은 단톡방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그렇죠.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